저희 다섯 번째 세션은 매주라는 회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계속 듣던 분은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오른쪽에 앉아 네, 이 제품을 직접 써보신 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등장하셨던 분이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워낙 여러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회사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 세션을 이끌어 주실 민트벤처 파트너스의 유현진 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유 이사님 진행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지금 마지막 세션을 이제 진행을 맡은 저 민트벤처 파트너스의 류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먼저 제 자기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이제 3월에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로 이직을 해서 지금 VC 및 컴퍼니 빌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컴퍼니 빌딩 하는 것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적으로 VC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라는 회사에 작년에 투자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직접 실제 사용을 하셨던 정경수 교수님의 이제 이런 네, 실사용 예도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매주 대표이사 박정환입니다. 네. 일단 저희 매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나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의공학과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지방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이런 의료기기 쪽 학과로 승인된 학교여서 거기를 진학을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공학과에서 박사까지 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고 하는 게 카디악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장 관련된 어떤 패치 장비 만드는 회사를 현재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방금 좀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호흡기 중환자 쪽 하고 있고 제가 아까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큰 그림은 소프트웨어와 센서 쪽이라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AI트릭스 쪽으로 했었고 이제 센서 쪽에 제가 이제 필요로 해서 이제 제가 찾아서 발굴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센서를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모니터링이라는 게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흔히 하는 와치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의료 쪽은 정확도가 중요해서 패치가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을 맺게 됐죠. 회사 설립하셨던 시기가 대략적으로 언제쯤이신 거죠?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2018년도에 5월달 정도에 이제 매주라는 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 회사를 만들게 되면 자금도 없고 한데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발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언제쯤 그러면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제가 사실 2016년 그때쯤에 아까 조기 대응팀도 그렇고 이제 그때 한참 붐이었던 게 스마트 병원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환자의 어떤 안전 이런 이슈가 많아졌고 최근에 이제 전부 다 의료 쪽의 아웃컴이 페이션트 센터드 아웃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 중심 이제 그쪽의 아웃컴을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이 되게 됐고 그 안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정확도도 올리고 사람의 일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하고자 한 건데 그때 이제 제 큰 그림은 이제 EMR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하다가 정말 이게 병원에 여러 구역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호흡기내과고 영상 시술방도 있고 호흡기내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방들이 있는데 센서 모니터링 안 되는데 되게 많아요. 다 고가 장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또 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예측 모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약간 정확도를 올리려면 어쨌든 데이터의 프리퀀시가 중요하고 네. 데이터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정말 그때만 해도 이런 웨어러블 쪽이 시장이 저희 쪽에 알려진 데가 별로 없어서 정말 중국 OEM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찾아다니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정말 그때 막 신문 기사 다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 이제 부산 뭐 일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매주 회사가 무슨 뭐 신전도 패치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무작정 메일 보내서 일단 만나자. 네, 그렇게 해서 연을 맺었고 사실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냥 심전도 네 사실은 이제 심전도 홀터라는 게 이제 바라보는 의사의 그 전문성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간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뭐 더 정확한 리드도 많고 해가지고 벡터도 생각하고 RFA도 하려면 이제 그쪽 위치도 찾아야 되고 그런 걸 중요시 하지만 사실 심장내과 이외에 이제 그 전문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그 디텍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매주 기계에서 기능이 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하다 보면은 임피던스 기반으로 저는 호흡기내과다 보니까 특히나 중환자실에 이제 PPV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을 아웃 오브 이제 ICU죠. 그러니까 ICU 이외에서도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회사와 제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실제 사용하셨던 교수님 말씀 들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뭐 화면 공유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메디칼 이퀴먼트 주의 약자인 매주인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세대학교 의공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의료기기 장비들을 뭐 대학원 연구실에 있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동물원 가면 뭐 동물 여러 되게 많듯이 그런 의미로 이제 회사 이름을 지었고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제품은 하이카드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몸에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바이탈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장비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RPM이라고 해서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장비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렇게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모니터링하는 뭐 제일 익숙한 장비가 필립스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이션트 모니터를 굉장히 많은 환자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센트럴 모니터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필립스고 근데 필립스의 좀 단점은 GE에 또 장점이 있는 장비가 있는데 분석 소프트웨어가 좀 생각보다 필립스는 약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좀 결합한 형태의 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몸에 이렇게 패치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치를 붙인 장비가 스마트 뷰라는 앱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고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 서버 통해 가지고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라이브 스튜디오만 확인을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정 교수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하이카드 장비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홀터 장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텔레메트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텔레메트리 장비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 장비는 필립스의 MX40이라는 텔레메트리 장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가고 대학병원에서만 뭐 대략 한 2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없는 병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패치 형태의 어떤 텔레메트리 장비를 이용을 해서 뭐 카디악 레스피레이션 그리고 뭐 템퍼러처, 뭐 액티비티, 슬립 이런 등등의 신호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스마트 뷰를 통해서 개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인데 아래편에 보시면 총 환자를 728배들을 동시에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바이탈 사인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홀터 모드인데 데이터가 저장이 클라우드에 되면 언제 어디서나 뭐 집에 가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분석까지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각적 인허가 뭐 유럽 CE 언어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FDA가 서미션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클리어는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있을 때 과연 이게 뭐 돈이 되냐 안 되냐 마켓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병원 수가 코드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T 코드 같은 경우는 미국 수가 코드고 한국 같은 경우 이런 수가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장비가 이제 홀트 형태로 갔을 때는 이 6545, 6556 그리고 57 이 세 가지로 들어가고 모니터로 들어갔을 때도 코드가 있는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홀트 코드랑 모니터 코드 둘 다를 이미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인데 올해 2월에 수가 코드가 대편 개폭이 됐는데 예전에는 뭐 심장내과 선생님들이랑 순환기내과 선생님들만 홀터 검사를 하게 되면 뭐 대략 한 4, 5만 원 정도의 수가가 떨어졌는데 올 2월 달에 뭐 48시간 이상 하게 되면 뭐 15만 원 그리고 뭐 7일 정도까지 하면 18만 원 이 정도까지 수가가 받을 수 있게끔 저희뿐만 아니고 이런 저희 비슷한 회사들이 같이 움직여 가지고 심평원이랑 협의를 봐서 수가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가 코드 시장 형태로 마켓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웃페이션트 대상으로 하는 CPT 코드들이 있는데 국내는 좀 안타깝게도 원기 오류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회사 제품은 국내 경쟁업체들이랑 경쟁한다기보다는 필립스의 MX40이라는 저런 텔레메트리 장비인데 저희가 이제 사진은 포항세면기독병원이 대략 700배도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던 이런 장면들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주얼라이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데모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제가 앞선 부분에서 그 AI트릭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AI트릭스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디시전 하기 위해서 EWS라고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쪽인데 저희가 이런 예측하는 쪽도 지금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수면이나 슬립 스테이지 그리고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이퍼글리세미아 같은 것들도 미리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누시다가 제가 필요하면 뭐 데모를 뭐 지금 진행을 할지는 또 우리 유현진 심사위님이 뭐 이렇게 또 발언권을 주시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매주 제품이 제품화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맞죠? 그렇죠. 네. 그렇고 이게 수가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지금 그게 가장 지금 큰 이점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사실 근데 생각보다 병원에서는 이제 막 제품이 나와서 사실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긴 네네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 매주 얘기 들었을 때 입원했을 때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언맷 니즈도 충분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로 왔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전에는 순환기내과에서만 가능했던 게 일반적인 저희 기억하신 맞습니다. 뭐 가정의학과는 내과에서도 가능한 부분까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의학적인 언맷 니즈는 좀 충분하다고 지금 이제 네. 저희는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요. 민트에서 저희가 그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제 아까 필립스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일단 필립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단말기 패치 단말기인데 저희 회사 패치가 두 종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필립스 장비는 대략 이거보다 사이즈가 한 5배 정도 뭐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더 큰 장비인데
가격은 대략 단말기 한 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까는 비용들도 뭐 거의 억대 가까이 이렇게 돼서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반 대학병원에서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제품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심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유현진 상무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호흡기내과 선생님이나 또 다른 뭐 신장내과 뭐 이런 데는 전혀 뭐 몰랐는데 근래에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 뭐 혈액투석 환자 이런 환자한테도 원래는 피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돌리는 투석을 하는 상황에서 언제 환자가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모니터링 하는 게 맞는데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이런 장비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 ST랑 같이 지금 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런칭은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종합병원보다도 2차 병원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 수 뭐 150베드 정도 이런 병원에서 한 20대 정도 사가지고 환자 케어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하고 혈액투수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한 40베드나 60베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 60대를 그냥 사요. 사가지고 깔고. 그래서 지금 영업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매출이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매출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한데 이런 시장들이 저희가 기존의 심전도는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전용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쪽으로 해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쪽도 조금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런 정경수 교수님 네. 계시니까 또 종합병원이랑 뭐 이런 ICU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는 이제 진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응급실에 오면은 이제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입원시킬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뭐 실제 있었던 케이스고 그 환자가 이제 뭔가 좀 안 좋아서 왔는데 뭐 랩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 거죠. 과미라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입원시킬 기준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퇴원을 시켰는데 아마 저녁 때 와서 퇴원시켰는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실의 구역을 나누고 중증 기준으로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케이타스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모니터링이 안 돼 있고 랩 괜찮으면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 다음날 외래 오세요라고 했는데 페록시즈마 AF 잘 디텍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1리드로 그냥 한번 딱 찍고 가고 중증도 구역이 없으면은 뭐 이게 발견 안 되다가 스트로크 맞아서 이제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늦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퇴원했는데 정말 불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짧게 팔로우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중환자실 쪽 보다 보니까 이제 ICU에서 나가서 재입실하면은 이제 이게 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데 그 나가는 시점에서 나가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막 중증 모니터링 환자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포스트업이나 아니면은 ICU 포스트 ICU에서 한 5일에서 7일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서 관리라는 게 간호 인력이 적기 때문에 모니터링 장비도 적고 이제 그때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뭐 제 이제 지인이 입원을 했는데 그 이제 뭐 CKD 있고 뭐 조금만 지나면 투석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불안하고 이제 저도 그렇다고 24시간은 며칠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 못 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못 오니까 일주일 뒤에 와서 엑셀 찍었더니 이제 로발 뉴모니아가 생긴 거죠. 좀 지나면 인투베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키드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수액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 뉴모니아가 좋아지는 게 한 3에서 5일 걸리니까 그때까지 이제 붙여놓고 보는데 사실 부정맥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볼 때 뭘 봤냐면 레스피레이션의 이제 패턴이 있어요. 보통 프리퀀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뎁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환자가 얼마나 과호흡을 하는가가 환자가 이제 나빠지는 기준이고 우리가 인공호흡기 인투베이션을 할 때도 과호흡을 어떻게 어느 머슬을 쓰느냐를 보는 건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되게 이제 뭔가 과호흡이 있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쓸 수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호흡을 하다 보니까
심장내과랑 저희도 이제 수면 무호흡을 많이 하는데 이제 부정맥, 치매 이쪽이 관련이 많고 수면 무호흡이 지금 수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폴리솜노를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제 뭐 최근에 좀 짧아졌다고 하지만 인력이 밤에 자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붙여서 가면 이 사람의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디텍이 되니까 이제 신경과 선생님 연결해주고 네. 나중에 검진센터에서 너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홀터를 안 하니까요 검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수면 무호흡도 같이 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신호를 관찰할 수 있어서 저는 확장.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심전도 패치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심전도 패치하면 다 그냥 심전도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흡도 인허가 사항으로 받은 거라서 실제로 그 호흡기내과 쪽에서도 그냥 기존에 있는 환자감시 장치랑 똑같은 형태의 호흡 패턴 신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인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심평원 수가도 관련해서 이런 모니터 수가도 다 받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활용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신경과 이야기를 해주는 저희가 신경과 교수님 그러니까 홀터를 이제 심장내과 그리고 순환기내과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대요. 신경과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 교수님 만나서 이제 임상한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수면 임상도 좀 한번 해보자고 하고 원래는 저희 임상을 뭐 알츠하이머랑 파킨슨 디지즈 같은 쪽도 신경과 교수님이랑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산부인과 교수님은 또 이게 체온이 또 되니까 체온이랑 이런 하트레이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월경 관련한 주기 예측하고 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분비과 교수님들은 그 리브레라는 그 CGM 장비랑 저희 패치 장비 가지고 해서 하이포그리세미아를 미리 한 뭐 15분 정도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 뭐 신장내과는 당연히 뭐 칼레미아나 칼슘 이런 혈액 분석 데이터 수치를 심전도 데이터에서 좀 뽑아내는 뭐 이런 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근래에는 이런 좀 나이스한 디지털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 교수님들이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임상 연구나 그 과에서 특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몰랐던 인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상적인 유용성이 지금 우선적으로 다 네.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좀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이런 산업에 있어서 이제 향후 이게 어떤 바이오마커로서의 확장성 가능성이 굉장히 좀 네, 저희는 맞아요. 높게 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정경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RR을 활용한 여러 다양한 뭐 임상적인 유용성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매주의 어떤 제품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소개를 저희 플랫폼인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저희 홀터랑 기존에 저희가 순환기내과에서 사용하는 홀터랑은 약간 다른 게 이제 홀터는 저희가 V1부터 V6까지 해서 전체 이렇게 리드를 붙여서 11리드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거라고 하면 사실 매주는 그렇진 않잖아요. 원 채널로 하는 것. 현재는 원 채널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멀티 채널 모니터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은 리유저블 장비입니다. 근데 디스포저블 형태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장비 형태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이게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벤트 로그 기록들도 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벤트 로고들이 이렇게 쭉쭉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해서 프린트 화면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그 환자의 데이터를 프린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코딩 기록들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보통 페이션트 모니터들은 데이터가 그냥 남지를 않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남아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를 열어보면 바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넘어옵니다. 그리고 레코드 뭐 이런 기록들도 이벤트 기록들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리얼타임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홀터 분석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과적인 측면에서는 심전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원격 판독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독 의뢰 요청을 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청을 하면 저희가 레포트 자체를 분석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일반 내과 심전도를 잘 모르시는 내과 선생님들이 그 레포트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발행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그 레포트를 활용을 해서 진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래에 있는 뭐 원격 의료, 그러니까 의사 대 의사의 어떤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이슈도 없고 내과 일반 1차 병원 선생님들은 이걸 활용해서 부가적인 어떤 수익 형태로 환자를 진료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한 제품으로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제품으로 두 가지를 다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이제 수가가 심평원이 예전에는 장비가 등록을 하고 했는데 일회용 장비가 있다 보니까 등록을 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이슈들이 있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 네. 가지 질문 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환자한테서 좀 활용을 이제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SpO2를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피드백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네네,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계획과 뭐 만약에 의사분들께서 나 이거 지금 당장 좀 사용해 보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데모 신청 및 구매가 가능한지. 일단 1차적으로 산소 포화도는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 제품이 없어서 일본의 그 논인사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라이브 스튜디오 플랫폼에 그대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MX 버전이라는 멀티리드 버전의 패치에 산소 포화도가 결합된 버전을 이미 개발은 완료가 됐고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 신청, 저희가 동아 ST에서 데모 장비를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 ST 사이트에 가면 하이카디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모 신청 요청을 하거나 하면 바로 데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데모 일정이 엄청 밀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예전에는 가면 잠깐 5분 데모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웨어러블 홀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서 우리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볼게. 이러니까 그 병원에 일주일 사용하고 반납을 받아야 또 하니까 그 정경수 교수님도 데모 요청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2개월 동안 지금 데모를 못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약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모 요청은 저한테 주셔도 되고 저희 CS 팀이 있거든요. CS 팀에 주셔도 되고 동아 ST 쪽 사이트로 가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두서없이 말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잘 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